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탈란타와 슈투름 그라츠입니다. 아탈란타는 3-4-1-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운영을 선호하지만 최근 경기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무 3패로 승리가 없으며 직전 나폴리전과 인터 밀란전에서 수비 조직력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공격에서는 루크만과 데 케텔라레가 핵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특히 데 케텔라레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6경기 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활약 중입니다. 여기에 부상 복귀한 레테기가 추가되며 공격 옵션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스카마카의 결장으로 인해 최전방에서 결정력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콜라시나츠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하지만 코스누가 빠지면서 수비 안정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8실점을 허용하며 수비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슈투름 그라츠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 운영을 하며 오스트리아 리그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조별리그 6경기에서 단 1승만 기록하며 탈락 위기에 놓였으며 직전 릴전에서도 수비 불안을 노출했습니다. 공격에서는 키테이슈빌리와 보빈가 팀 득점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지만 핵심 공격수 비에레트가 이적하며 결정력 문제가 더욱 심화된 상태입니다. 최근 5경기 중 3경기에서 한 골 이하의 득점을 기록하며 공격력이 저조합니다. 수비진은 존스턴, 자타의 부상 결장으로 인해 조직력이 약화된 상태이며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원정 3경기에서 모두 패배하며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예정이라 경험 부족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탈란타는 최근 경기력이 다소 하락했지만 슈투름 그라츠의 원정 부진과 득점력 저하를 고려하면 무난한 승리가 예상됩니다. 슈투름 그라츠는 챔피언스리그 원정 3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으며 아탈란타도 최근 수비 불안이 있어 다득점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이 예상됩니다. 경기 흐름상 아탈란타가 점유율을 유지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언더가 유력한 경기입니다. 아탈란타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AS 모나코와 아스톤 빌라입니다. 모나코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운영을 선호하지만 최근 경기력 기복이 심합니다. 시즌 초반 10경기 무패 행진을 달렸지만 이후 16경기에서 단 5승만을 거두며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엠볼로, 벤세기르, 골로빈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 5경기 중 단 한 경기만 멀티 득점을 기록하며 득점력이 저하된 모습입니다. 중원에서는 바카요코와 마가사가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수비진에서 실점이 늘어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8실점을 허용하며 특히 세트피스 수비에서 약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공권이 강한 아스톤 빌라에게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스톤 빌라는 4-4-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최근 유럽 무대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미넨과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자신감을 높였고 리그에서도 브라이튼, 웨스트햄, 레스터를 상대로 연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와킨스가 핵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최근 꾸준히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디뉴와 캐시가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통해 공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의 크로스가 빌라의 주요 공격 패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카를로스와 토레스의 부상이 변수지만 카마라와 틸레만스가 중원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며 수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모나코는 홈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지만 최근 수비 불안과 부상 변수로 인해 경기 운영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반면 아스톤 빌라는 유럽 무대에서 강팀들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자신감을 얻었고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양팀 모두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수비에서 불안 요소가 있는 만큼 다득점 경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흐름상 난타전 끝에 승점 1점을 나눠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무승부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슬로반 브라티슬라바와 슈투트가르트입니다. 브라티슬라바는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자국 리그에서는 강호로 군림하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철저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6경기에서 21실점을 허용하며 처참한 수비력을 보였으며 특히 맨시티, AC 밀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수비진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격에서는 바르세그얀, 스트렐레츠, 막으로 이어지는 삼톱이 중심을 잡고 있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쉽게 무너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도 점유율 30% 미만을 기록하며 상대에게 끌려다녔습니다. 수비진은 카샤, 바즈릭, 메드베데프로 구성된 백라인이 상대 공격에 쉽게 공간을 내주며 기동력이 떨어지는 베테랑 수비진이 슈투트가르트의 빠른 역습을 막아낼 가능성이 낮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최근 리그에서 대단한 경기력을 보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전, 라이프치히전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상위권 경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피리히와 데미로비치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두 선수 모두 최근 꾸준한 득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밀로트, 스틸러의 중원 장악력이 좋아지면서 점유율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아탈란타전과 레드스타전에서 무너진 경험이 있지만 최근 리그에서는 루알트, 샤보 센터백 조합이 점점 안정감을 찾고 있으며 리벨의 활약도 돋보입니다. 브라티슬라바는 자국 리그에서 강하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실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에서 최악의 수비력을 보이며 상대 팀들에게 쉽게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반면 슈투트가르트는 최근 경기력이 상승세에 있으며 공격진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가 점유율을 장악하며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브라티슬라바의 수비 불안을 감안하면 다득점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슈투트가르트가 2골 이상 차이로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슈투트가르트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클럽 브리헤와 유벤투스입니다. 클럽 브리헤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며 벨기에 리그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스포르팅을 꺾으며 10점을 기록하며 선전 중입니다. 공격진에서는 닐손이 최근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좋은 득점 감각을 보이고 있으며 유트글라도 적극적인 득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바나켄이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공격 전개를 이끌며 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 조직력은 다소 불안정합니다. 공격적인 경기 운영 덕분에 실점 이상의 득점을 만들어내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13골을 넣었지만 7실점을 허용하며 공수 밸런스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유벤투스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수비에서 허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최근 경기력에서 다소 기복이 있지만 유럽 무대에서 강한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맨체스터 시티를 2-0으로 잡으며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공격에서는 블라호비치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부상 복귀 이후 챔피언스 리그에서 8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강력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코프마이너스와 곤살레스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공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 라인에서는 브레머, 카발이 결장하면서 뎁스가 얇아졌고 최근 경기에서 리드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브리헤의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에 대응할 수 있을지가 승부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클럽 브리헤는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이며 공격적으로 유벤투스를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유벤투스는 최근 경기력에서 다소 기복이 있지만 챔피언스리그 경험과 개인 능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유벤투스의 승리 가능성이 높지만 브리헤가 홈에서 저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양팀 모두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크므로 다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유벤투스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버쿠젠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 팀입니다. 최근 15연승을 기록하며 최고의 폼을 보였으나 직전 경기에서 레가네스에게 0-1로 패하며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러나 홈에서는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8번의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에서 7승을 거두는 등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그리즈만과 알바레스가 좋은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미드필드에서는 데 파울과 바리오스가 경기를 조율하며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히메네스의 부상 결장은 수비진에 다소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레버쿠젠의 빠른 템포 공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요렌테가 측면에서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통해 공격 지원을 하면서도 수비적으로 균형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버쿠젠은 3-4-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며 현재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12연승을 기록하며 모든 대회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직전 경기에서는 메넨글라드바흐를 3-1로 격파했습니다.
공격에서는 비르츠와 쉬크가 중심이 되어 빠른 템포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으며 프림퐁과 그리말도의 측면 공격이 위력적입니다. 하지만 스페인 원정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왔으며 최근 21번의 스페인 원정 경기에서 단 3승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한 챔피언스리그에서 스페인 팀들을 상대로 고전하는 경향이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며 특히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더욱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레버쿠젠은 최근 경기력에서 유럽 최정상급 폼을 유지하고 있지만 스페인 원정에서 고전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가 경기 주도권을 잡으며 한 골 차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으며 두 팀 모두 수비적으로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어 다득점 경기는 나오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벤피카와 바르셀로나입니다. 벤피카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포르투갈 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직전 경기에서도 파말리캉을 4-0으로 압도하며 강한 홈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공격에서는 파블리디스가 최전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악티르코글루도 측면에서 활발한 돌파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비진은 오타멘디가 중심을 잡으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는 점이 문제입니다. 후반전에 체력이 저하되면서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는 경향이 있어 바르셀로나의 공격 전개를 경기 내내 대응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유지하며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지만 최근 리그에서는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인 슈퍼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지만 최근 라리가에서는 8경기 중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며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는 5승 1패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기복이 심한 점이 변수입니다. 벤피카 원정에서 좋은 기억이 많지 않으며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에서는 레반도프스키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가비가 창의적인 플레이를 통해 득점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드필드 조율이 불안정하며 올모의 부상 공백이 경기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테어 슈테겐, 마르티네즈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아라우호가 복귀하며 수비진을 안정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벤피카는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이며 바르셀로나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가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원정 경기에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만 결정력 있는 공격진이 벤피카의 후반 수비 허점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양팀 모두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주중 경기인 만큼 대량 득점 양상의 경기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르셀로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번째 경기는 리버풀과 릴입니다. 리버풀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며 챔피언스리그에서는 6전 전승을 기록하며 조별리그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단 1실점만 허용하며 대회 최고의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프리미어리그와 컵 대회에서는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며 토트넘전과 메뉴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격에서는 살라가 여전히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디아즈도 빠른 스피드와 돌파력으로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맥 앨리스터와 소보슬라이가 공격 전개를 도우며 팀의 리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수비진은 반 다이크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코나테가 부상 복귀 이후 안정적인 호흡을 보이고 있어 릴의 역습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릴은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현재 리그에서 3위를 달리고 있으며 챔피언스리그에서는 6경기 4승 1무 1패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레알 마드리드를 1-0으로 잡아내며 강팀들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공격에서는 데이비드가 팀의 중심 역할을 하며 카벨라가 창의적인 패스로 공격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그로바의 부상으로 인해 공격 화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수비진에서는 디아키테와 알렉산드로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산토스의 부재가 수비 조직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대체 출전이 예상되는 베테랑 메우니에는 리버풀의 빠른 공격진을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릴은 원정 경기에서 11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수비진의 부상으로 인해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반면 리버풀은 챔피언스리그에서 완벽한 수비를 자랑하며 안필드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릴이 역습을 통해 기회를 노리겠지만 리버풀의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를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흐름상 리버풀이 주도권을 잡으며 2골 차 이상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크며 언더도 유력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리버풀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8번째 경기는 볼로냐와 도르트문트입니다. 볼로냐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리그에서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리노전과 로마, 인터 밀란을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강팀을 상대로도 끈끈한 경기 운영을 펼칠 수 있는 팀입니다. 공격에서는 오르솔리니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카스트로가 최전방에서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프로일러가 뛰어난 활동량으로 팀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6경기 4패 2무로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단 한 골만 기록하는 등 득점력이 심각한 문제를 보였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경험이 부족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도르트문트는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조별리그 6경기에서 18득점을 기록하며 바르셀로나 다음으로 많은 골을 넣었으며 셀틱전, 브리에전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격에서는 기라시가 중심이며 브란트와 바이노 기튼스가 이선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공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비 불안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분데스리가에서 프랑크푸르트전, 홀슈타인 킬전 등 실망스러운 결과를 기록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8패를 기록하며 수비 불안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줄레, 벤세바이니가 부상으로 결장하며 수비 조직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도르트문트는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볼로냐의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도르트문트 역시 원정 경기에서 불안한 수비를 보이고 있어 볼로냐가 한 골 정도는 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볼로냐는 강팀 상대로 끈끈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팀이지만 공격력에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경기 흐름상 도르트문트가 한 골 차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다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도르트문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즈베즈다와 아인트호벤입니다. 즈베즈다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자국 리그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경쟁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는 6경기 1승 5패로 부진했으며 21실점을 허용하며 수비 불안을 노출했습니다. 공격에서는 크루니치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밀슨과 은디아예가 빠른 돌파를 활용해 상대 수비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습 루트가 단조롭고 강한 압박을 받으면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홈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며 챔스에서도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둔 경험이 있다. 하지만 두아르테, 올라인카의 부상 결장으로 인해 공격 옵션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아인트호벤은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네덜란드 리그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력은 다소 흔들리고 있습니다. 페예노르트전 이후 에이지, 즈볼레, 브레스트전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하며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유벤투스,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원정 경기에서 고전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로나, 샤흐타르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공격에서는 더 용이 해결사 역할을 맡고 있으며 랭이 측면에서 날카로운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데스트, 나갈로, 드리우에흐, 담스, 틸만의 결장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인트호벤은 여전히 네덜란드 최강의 공격력을 갖춘 팀이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즈베즈다는 홈에서는 강한 경기력을 보이며 공격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지만 유럽 무대에서 수비 불안이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기 흐름상 난타전이 예상되며 아인트호벤이 전력상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인트호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